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VDES와 표준화입니다. 저는 스테뉴라의 창립자이자 CT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았으니 연락 주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VDES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VDES의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디지털화된 데이터 포맷을 전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간에 또 선박과 항만 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S에서 좀 더 개선되고 발전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S를 통해서 포지션이라든지 다양한 항행 관련 정보를 선박 간에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VDES가 무엇일까요? 마케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VDES는 AIS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S가 자연적으로 진화한 형식이 VDES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전송 능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9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VDES의 목적은 위성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성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상 통신을 통해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MO 내비게이션 서비스라든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항만의 수송 서비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조선소 예약이라든지 항만 할당이라든지 도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VDES입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운 산업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CO2의 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VDES는 어떤 솔루션일까요? 이 솔루션은 근해나 연안에서 위성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선박 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요. 기존의 AIS, VHF 안테나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선박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DES를 AIS 2.0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선박 간 그리고 선박과 육상 간 또 선박과 선박 간에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을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진화 과정을 저희가 거쳤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도 VDES의 표준화에 참여하신 동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위해서 무선 스펙트럼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ITU 규제가 있습니다. 부속서 18이죠. 그리고 2020년 에디션에는 이에 관련된 규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스펙트럼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화된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조화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공동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화로운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데이터 전송을 육상의 당국이라든지 선박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VDES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와 또 당국이 공동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ITRM 2092가 이제 나왔고요. 무선 표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2022년
2월에 이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 표시를 한 것이고요. 뭔가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새로운 표준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정 조치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실수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도 표준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ITU에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빠르면 2024년에 이 시정에 관련된 표준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ILA 워킹그룹 3가 워킹그룹 3이 제가 또 동참하고 있는 워킹그룹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관련 의견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조율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U 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저희가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선 링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는 기자재 표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안 무선 통신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IEC TC80 워킹그룹 15가 현재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초안을 통해서 ASM에 추가될 내용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에 관련된 표준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업 표준에 필요한 것은 ILA G1117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표시를 넣었습니다. 네, 기자재 테스트에 사용될 수 있는 표준은 저희가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IEC 기술위원회 80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ILA G1117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ILA G1117이죠. ILA G1117은 VDS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용례라고 가로 안에 이렇게 놓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용례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고할 만한 다양한 용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에 여러분의 용례도 한번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ILA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정도에 이런 용례를 수집하는 과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10월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진척사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음 사항을 살펴보면요. IMO 성능 표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표준은 이 성능 표준은 그리고 솔라스 4장, 5장에 변경사항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가 IMO NCSR 10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NCSR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VDS가 하나의 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MO에서 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VDS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IEC TC80 워킹그룹 15가 이 표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 VD 애플리케이션 식별자를 또 개발을 했어야 했는데요.
일종의 헤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DES 전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이 바이너리 정보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헤더 정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헤더가 이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되겠고요. 관련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자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DES와 관련해서는 포맷을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MCP 전송 프로토콜 같은 것 등을 VDES를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M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이 국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모든 이 기업에서 제안을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조화가 중요하겠죠. 이런 조화가 있어야만 이제 다양한 잠재력을 저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정의가 되었고요.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권고안 정도의 상황입니다. 2주 후에 아이알라에서 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고요. 자, 데이터 포맷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즉 S백 문서를 선박에서 육상간 어떻게 전송을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MCP를 논의하고 또 MCP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준은 이러한 포맷을 어떻게 패키지화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MCP는 MSS 워킹그룹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워킹그룹은 프로토콜을 다루고 있습니다. S100과 다른 디지털 데이터를 이 VDE 지상통신이나 VDE 위성통신과 IP를 통해서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MCP를 기반으로 한 메시지 서비스 MSS인데요. 현재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에 첫 번째 초안이 RTCM SC121에 제출이 되었고요. 표준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표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화로운 정보 공유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전송이 완전한 통합된 방식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IP 네트워크라든지 VDE 지상통신, VDE 위성통신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원하시면 MCP나 나이블링크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직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워킹그룹에서 만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VDES 표준화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정보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아키텍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요. MCP와 MMS가 현재 통합이 되어 있고 MMS는 VDES를 직접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또 관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박과 육상 간의 VDES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R6 VDES 유닛이 11월 1일자로 가용하게 됐기 때문에 원하시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AIS 형식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VDES 테스팅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2092-1에 따라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범 테스트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IMO에서 이 서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IMO 승인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브 R60 VDS 기주국을 구매해서 해안 전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브 RU VDS 유닛을 현재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희 스테닐라에서는 VDE 위성통신 VDE 세틀라이트를 현재 제공할 수 있는데요. 아직 완료가 된 것은 아니지만 2023년 초에 아마 글로벌 커버리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를 시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MO는 VDS를 2023년이나 2024년쯤에 협약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표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나 2025년에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VDS를 IMO 이 내비게이션과 관련한 안전성 관련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VDS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DS 동맹, VDS 얼라이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8월이죠. 그리고 10월에 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인데요. 저희 VDS 얼라이언스는 회원들의 기자재 간 상호 운용성을 테스트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